9장 현실을 외면하기 위해 일으킨 고의적 기억상실. 심리조정자에 의해서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기억상실을 해버리는 거예요. 외면을 해버리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상담을 하러 왔어요. 파비안이라는 엄마랑 그의 아들이 이제 심리 상담을 하러 왔는데, 어머 선생님 아니에요. 걔는 감수성이 너무 예민해서 동료들 문제에 필요 이상으로 신경을 쓴다니까요. 그게 다예요. 파비아는 본인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봤고 심리조정자 남편과 힘겹게 갈라선 경험이 있는데 저런 가볍게 말할 수가 있을까? 때마침 토마가 전화가 왔다. 병원에서 또 한 번 울고불고 했던 모양이다. 병원까지 냈다는 말에 나는 힘주어 말했다. 다 큰 성인이 별것 아닌 일로 직장에서 눈물까지 쏟지는 않아요. 토마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직장 생활이 때로는 자살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면 성인이 막 울고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 탓을 하는 거죠. 거기 내부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아들이 뭔가 문제가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에 파비아는 화제를 돌리거나 현실을 부정하려 했다. 아니면 사태를 자꾸 축소시키려고 했다. 이게 지금 고의적으로 외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는 얘기를 좀 더 나누고서야 그가 심리조정자들의 존재를 잊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너무 슬프죠? 너무 자기도 괴롭고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외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전 남편이 심리조정자였다는 사실을 잊을 수 있으니까. 그냥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기억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외면을 하고 그냥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죠. 감수성이 조금 더 예민하니까 이런 상황들이 더 크게 다가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힘든 거는 힘든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은 그 힘든 걸 보고서는 뭐 도움을 주려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심리조정자 역할을 하는 거죠.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늘 괴리된 정신으로 살아가고 곧잘 이러다 미쳐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한다. 심리조정자는 이런 기분을 더욱더 부채질한다. 더 이렇게 약간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을 심리조정자가 더 부채질을 하는 거죠. 그래, 너는 지금 뭐 상태가 안 좋아. 넌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정신병원에나 가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모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심리조정자만 주변에 없으면 돼요. 여기 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은 심리조정자만 사라지면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을 심리조정자는 즐기잖아요. 상대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라 하는 거. 여기서는 심리조정자와 정신적 과잉 활동자라고 나오는데 그냥 에고이스트랑 요새 나르시시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다른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자, 애초 의도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라는 것뿐이었다는데 결국 남편과 제일 친한 친구의 부모 가운데 한쪽마저 심리조정자였다는 사실이다. 이거를 나중에 깨닫는 거죠. 스스로 통찰을 하고, 통찰은 심란하기 그지없다. 통찰을 하고 이거를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너무 내 자신이 너무 심란한 거예요. 더욱이 당신 주위에도 당신이 내 책을 읽은 후로 아무도 보고 심리조정자라고 한다는 둥, 뭐 아무나 보고 심리조정자라고 한다고 또 주변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겠죠. 내 책을 보고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기존부터 있었던 거예요. 나르시스트,
지금은 이제 두각이 돼서 얘기를 하는데, 이 심리조정자와 나르시스트는 같은 성향에 있는 걸로 보여요. 자꾸 이런 심리조정자가 막 너가 자꾸 그런 책만 읽으니까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당신은 정신적으로 더욱 혼란스럽고 의심이 깊어진다. 그런데 이 사람들 주변에는 다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 헤아려 했던 거, 이 사람들이 잘 되는 거를 못 보는 거, 힘들게 하는 걸 보면서 즐거워라 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었어요. 뭐 말로는 너가 걱정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걱정은 무슨 걱정이 지극적이는 하지. 다른 사람들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운 모습을 걱정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집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집안에서도 심리조정자, 근데 그 집안에도 사람 한 명한테 다 이 사람 탓으로만 돌려요. 걔 때문에 안 됐어. 근데 그 사람은 훌륭하게 자기 일을 잘 처리하고 있는 사람인데, 뭐 걔 때문에 뭐가 안 됐다, 뭐 걔 때문에 뭐가 안 됐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나중에 책자를 보니까 케이프 코트라는 단어를 해요. 모든 책임을 이 사람이 지고 있어. 뭐 집안에 돈이 없어도 이 사람 문제, 딴 사람이 뭔가에 해결이 안 돼도 이 사람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집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데 아이들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볼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요. 아이는 자기가 좋아서 장밋빛 색안경을 쓴 채로 이상화된 세상에 머물기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냥 자기 부모님이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심리조정자를 부모로 둔 사람은 부모와의 관계에 토를 달아선 안 되고, 왜냐면 그렇게 되면 본인만 힘들어지잖아요. 자, 자신의 행동을 보라. 결국 여러분이 판단하기를 거부하는 그 대상은 누구인가? 주로 심리조정자들 아닌가? 나는 저 심리조정 그냥, 근데 자꾸 이런 나쁜 생각을 하기 싫으니까 잊어버리고 그냥 일에만 묻히잖아요. 내 일 아니면 좋은 것만 바라보고 싶은 마음. 근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내 주변에 가끔씩 찾아와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심리조정자였어요. 어떻게도 잘 알고 찾아와요. 그것도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 시켜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정신적 과잉 활동자, 또 이런 사람만 대상으로 심리 조정을 하죠. 왜 회복 탄력성이 높을까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뭔가 정신적으로 남들보다는 뛰어났던 거예요. 이렇게 남부되는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좀 더 좋은 거를 보고 좀 더 긍정적인 걸 보고 하면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을 지금은 에코이스트라고 부르는데 여기 책자에서는 정신적 과잉 활동인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은 성향에 있어요. 책을 읽다 보면. 두뇌 활동이 남다른 아이를 감당할 역량이 안 되니까 아이를 심하게 꾸짖거나 소원하게 대할 수는 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일 수도 있고 그냥 방치 상태로 둘 수도 있고, 뭐 나가서 음식 같은 거 먹으러 갈 때도 이 친구만 그냥 두고서는 가는 거죠. 너는 이런 음식 안 먹어도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회식 같은 거 안 해도 되잖아. 외식 같은 거 안 해도 되잖아. 뭐 소외를 많이 받았겠죠. 자, 온전하고 순리에 맞는 인간관계들을 회복하려면 이제 심리조정자에게 혹하지 말고 그들이 알아서 도망가게 해야 된다. 근데 심리조정자가 알아서 도망가게끔 해줘야 돼요. 내가 아무리 난리치고 오지 말라고 해도 이 심리조정자는 변하지 않거든요.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내 일에만 더 집중하면 할수록 더 찾아와요. 이 심리조정자들이.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는 법을 시급하게 배워야 하는데 누구도 도와주는 건 없죠. 그냥 구경만 할 뿐이죠. 아니면 동참하던가. 사회가 여러분을 보호해 줄 거라는 기대에선 안 된다. 경찰 그래도 경찰 의지할 때가 경찰밖에는 없잖아요. 근데 경찰까지 또 그러면 또 사회가 여러분을 이해해 줄 거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는 편이 차라리 나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건 보호받아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10장은 다음 시간에 이제 할게요.